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복도, 또 일하는 사무실, 그 벽이랑 천장 속에 말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화재로부터 우리를 딱 지켜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들인데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재 경보가 삐 하고 울리면 우린 당연히 대피해야겠다 생각하죠. 근데요, 그 경보가 울리기도 훨씬 전에 우리가 연기 냄새조차 맡기 전에 건물은 이미 조용히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요즘 건물들은요, 진짜 똑똑해서 마치 스스로를 지키는 거대한 생명체 같아요. 위험을 알아서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고 심지어는 직접 불과 맞서 싸우기까지 하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방어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방어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감지겠죠? 건물의 가장 첫 번째 방어선. 이건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는 감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은 바로 열 그리고 연기입니다. 먼저 열 감지기는요,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불이 확 나는 것처럼 온도가 아주 빠르게 오를 때 그때 반응하고요. 연기 감지기는 반대로 가구나 천 같은 데서 불씨가 생겨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초기 단계 화재를 더 빨리 잡아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불이 나든 놓치지 않으려고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법으로 이 감지기를 몇 개나 설치해야 하는지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에 잘 버티는 튼튼한 내화구조 건물에서는 차동식이라는 감지기 하나가 90제곱미터, 꽤 넓은 공간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목조 건물에서는요, 그 절반도 안 되는 4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훨씬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불에 약하니까 안전망을 더 빽빽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자, 일단 위험이 감지됐습니다. 그럼 건물은 이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야겠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위험하다고 즉시 알려야 하니까요. 바로 90데시벨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한 화재 경보음의 최소 크기인데요. 9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옆에서 잔디깎기 기계 돌리는 소리보다도 더 커요.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 어떤 혼란이나 소음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귀에 이 위험 신호를 확실하게 때려박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움직여라 하는 아주 명확하고 긴급한 명령인 거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이 대피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건물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스스로 불과 맞서 싸우는 거죠. 드디어 건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스프링클러. 이거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불이 나면 그 뜨거운 열이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는 가멸체라는 걸 녹여요. 그럼 막혀있던 밸브가 뻥 하고 열리면서 압축돼 있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모든 스프링클러가 한 번에 다 터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불이 난 바로 그 지점, 딱 그 위에 헤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실제로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화재의 90% 이상이 단 한두 개 터지는 걸로 끝난다고 해요. 근데 이 시스템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각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에서 1분에 최소 80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와야 하거든요. 80리터? 감이 잘 안 오시죠? 1분에 80리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쓰는 욕조 있죠. 그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서 1분마다 불 위에 냅다 들이붓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물이라면 어지간한 초기 화재는 끄거나 적어도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불이 더 크게 번지는 걸 막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죠. 그런데 모든 장소에 똑같은 스프링클러를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추운 창고 같은 곳은 배관 속 물이 꽁꽁 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배관을 압축 공기로 채워두는 건식 시스템을 씁니다. 또 물에 닿으면 큰일 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는요. 화재 감지기가 먼저 진짜 불이야 하고 확인을 해줘야만 물이 흐르는
준비 작동식을 설치해서 혹시 모를 오작동 피해를 막는 거죠. 이처럼 장소의 특성에 딱 맞춘 말 그대로 맞춤형 방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길이 너무 세서 스프링클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도 있겠죠.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건물은 전문가, 바로 소방관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딱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도에서 흔히 보는 옥내 소화전은요, 사실 일반인도 급할 때 초기 진압에 쓸 수 있도록 일부러 눈에 잘 띄고 쓰기 쉬운 곳에 둬요. 반면에 건물 밖에 있는 오구의 소화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소방차가 직접 연결해서 차원이 다른 양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용 장비죠.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는 숫자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옥내 소화전이 1분에 130리터 이상을 뿜어낸다면 오개 소화전은요, 그보다 거의 3배나 많은 350리터 이상을 뿜어냅니다. 와, 압력이나 노즐 굵기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초기 진압용 권총이라면 다른 하나는 전변전을 위한 기관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사람들, 우리를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시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건물 안에 갇힌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주는 그 생명의 길을 만드는 시스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의 연기는 자욱하고 정전돼서 캄캄하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아무리 스프링클러가 잘 돌아가도 우리가 나갈 길을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피 시스템은요, 불 끄는 시스템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계단이 불길이나 연기로 막혔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건물에는 최후의 탈출을 도울 여러 장비들이 있어요. 창문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완강기라던가 미끄럼틀처럼 생긴 구조대 같은 것들이요. 건물의 높이나 구조에 딱 맞춰서 마지막 생명줄이 다 준비되어 있는 셈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아주 간단한 색깔 규칙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최종 출입문, 즉 여기가 진짜 출구다 하고 알려주는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이고요. 그 출구까지 가는 복도나 계단에 있는 통로 유도등은 흰색 바탕에 녹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간단한 차이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고민을 덜어주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똑똑한 자동화 시스템은 말하자면 건물의 면역 체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안전은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거죠. 시스템이 아무리 제 역할을 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경보를 무시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우리의 건물은 이렇게나 똑똑합니다. 하지만 안전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조용한 수호자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건물에 들어갈 때 아주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는 어디지? 하고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이 훌륭한 파트너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역할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